임유정 TV. 인생을 바꾸는 한 줄 명언, 임유정 TV의 임유정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네, 알면 정체를 파악하게 되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둠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렇게 어둠이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또 보이면 또 별거 없어요. 네, 그래서 알면 두렵지 않은데 스피치도 마찬가지. 스피치도 알면 두렵지 않은데 스피치라는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히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피치에 대한 정체를 파악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많은 스피치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는 크게 4가지의 스피치를 해요. 네. 스피치의 이름이 있거든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 뭐 하죠? 잘 잤어? 아침 먹어야지? 오늘 바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터는 서로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대화라고 하고요. 이걸 그냥 스몰 토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몰 토크. 네.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하죠. 뭐 가족들, 뭐 직장 가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스피치. 이제 직장에 갔어요. 아니면 뭐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면 뭐 3명, 이렇게 5명, 소수로 모여서 뭐 회의를 한다거나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스피치를 하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몰 그룹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3명에서 한 5명 정도의 그런 스피치를 이제 스몰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앞에 나와서 자기소개, 축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스피치가 있어요. 서서 하는 스피치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네. 퍼블릭.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한 뭐 10명 이상의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스피치죠. 자, 사람과 하는 대화, 소그룹, 그 다음에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스피치. 근데 뭐가 남아있죠?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 최성애 박사님, 조벽 최성애 박사님의 이 감정 코칭 제가 제자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제가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라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자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 나는 과연 이 대화를 어떻게 하나 이제 돌아보게 됐고 지금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 때는 이 스피치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좀 모니터링하고 살펴봅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대화도 풀리고 다 풀려요. 이게 뭘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스피치. 우리가 이것을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인트라가 뭐죠? 네, 내적에. 누구랑 하는 대화예요? 나랑 하는 셀프 톡을 이야기합니다. 나랑 대화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상대방과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에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지쳤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을 만나도 힘든 얘기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대중 스피치 앞에 나가지고 내가 30명을 설득해야 돼요. 그러면 난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것도 힘든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 어떻게 설득해라는 마음에 겁을 먹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랑 하는 대화를 지치고 힘들지만 할 수 있어. 해보자. 힘내보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아는 것만큼만 잘해보자. 이 사람들도 나의 진정성을 알아봐 줄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셀프 토크를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 만났을 때 이 긍정과 여유가 나오면서 그 사람과 대화도 잘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상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앞에 그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뭐 전혀 거리끼지 않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상태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자기 대화를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기 대화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저랑 대화를 할 때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잘해야 돼. 너 못하고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너무 미안하지 않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이런 대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노는 것에 죄의식이 되게 많아요. 좀 너무 심각한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놀고 있으면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해요. 미안하고. 그래서 요즘에 저랑 하는 대화는 너무 죄의식 갖지 마. 너무 책임감 갖지 마. 너도 좀 쉬어야지. 이 정도로 너무 충분해. 잘하고 있어. 네가 혼자 이렇게 안달복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책임도 나눠줘야지. 네가 가만히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성장해. 자꾸 이런 셀프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화, 이 4가지 대화. 여러분 스피치 정체 이렇게 파악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는 스피치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피치를 우리는 왜 할까요? 우리 스피치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설설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설설공하기 위해서 스피치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오전에 회의하는데 저희 어떤 강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이번에 지금까지 우리 라운제너에서 안 해본 교육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그랬어요. 근데 그걸 듣고 저 선생님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공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 바쁘신데 그런 아이디어까지 내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라운제너를 위해서 그렇게 항상 새로운 교육 콘텐츠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때 제가 뭘 잘한 거죠?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 편으로 만들었을까요? 내 편이 됐을 가능성이 많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가 강사님하고 한 건 대화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에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본,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걸까? 지금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걸까? 이것들을 알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대화는요, 사실은 공감을 통해서 뭐로 가기 위해서, 설득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발표 왜 할까요? 사람들에게 공감을 통해 뭐 하기 위해서? 설득. 사실은 설명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긴 해요. 예. 설명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설득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죠. 자, 회의 왜 할까요? 회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회의 또한 공감을 통해서 뭐 하는? 설득으로 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스피치는 설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 할까요? 단 하나의 목적. 그 사람들을 누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설득을 잘하고 있으신가요?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나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설명을 쉽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공감하고 계신가요? 똑같은 자동차를 팔아도 어떤 사람은 잘 팔고 어떤 사람은 한 대도 못 팝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도 그 메시지를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설득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호감 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우리는 설득을 말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설득의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말하는 스타일, 스피치 스타일은 괜찮으신가요? 네, 혹시 비호감의 그런 말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으신가요? 네, 비호감의 스피치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자기만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무조건 답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또 어줍지 않게 공감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만 보면 평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호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서 설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호감 가는 말하는 스타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 들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한 어떤 말과 행동에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 잔소리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안을 자극하지 않는 사람들, 위로해주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감정의 기복이 많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좋은 스피치 스타일로 상대방을 설득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정확하게 설명과 공감을 통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가 과연 호감 가는 그런 스피치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한 줄 명언, 오늘의 명언이 이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나, 메신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챙기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궁금해하시는 주제 있으면 또 제가 그걸 남길 테니까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시작. 무대 공포증과 관련된 감정들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두려움이다. 대개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고통과는 반대로 두려움.